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피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입체 영상을 모델링할 수 있다. 작성이 완료된 피처를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돌출의 시작 위치를 변경하여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돌출 피처의 기본적인 사용법, 검색기와 타임라인을 활용한 피처 편집, 돌출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통해서 작성된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피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돌출입니다. 자, 일단 돌출을 실행하기 위해선 프로파일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작성 패널로 와서 스케치 작성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작성할 평면으로는 평면도에 해당하는 X, Y 평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줄 거고요. 사각형을 그려주기 위해서 작성, 그 다음에 직사각형 와서 사각형의 중심을 원점에 놓기 위해서 중심 직사각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사각형이 나오면 치수는 지금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폭으로는 100, 100을 입력할 거고요. 자, 탭키를 눌러서 높이로 전환한 다음에 7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되면 100에 70짜리 직사각형이 완전하게 정의된 상태로 작성이 됩니다. 자,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 눌러서 스케치에서 빠져나오고요. 이제 돌출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이고요. 작성 패널 확장해 보시면 밑에 돌출이 있는데 뒤에 보면 키보드에 E자가 써 있죠. 자, E자를 누르면 단축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돌출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우측에 보시면 돌출을 제어해 줄 수 있는 팔레트가 보입니다. 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실 땐 프로파일 뒤에 칸이 파랗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한 개 선택됨이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돌출 피처를 실행을 했지 특별히 프로파일을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 퓨전 360 전체적인 공간 상에 프로파일로 삼아줄 수 있는 영역이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그 영역을 돌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돌출은 선택된 프로파일에 두께값을 생성을 해서 입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 두께값을 주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선택된 프로파일 정중앙에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보입니다. 자, 이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자, 위쪽으로 당기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면 아래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출 정도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조정할 때 옆에 수치가 변하는 걸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단위로 변하고 있네요. 5단위로 변하고 있는데 저 값이 그 중간 값으로는 변하지 못합니다. 저 부분은 설정을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단 정중앙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바 쪽에 와보면 자, 끝에서 두 번째 그리드 및 스냅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뒤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증분 이동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증분 이동은 증분 설정을 통해서 설정되어 있는 값만큼 값을 변동시킬 수 있고요. 그 중간 값은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통해서 어떤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값의 범위가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할 때 체크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값을 변경할 때는 밑에 있는 증분 설정 눌러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렇게 되면 중간 값을 입력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편하게 되면 증분 이동에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를 꺼주시면 돼요. 자, 체크 끄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화살표 마우스로 꾹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이제 뒤에 소수점 값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딱딱 끊기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면 정확한 값을 입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값을 입력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작업을 하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칸에다 높이 값을 입력을 한다든가
여기와 동일한 것이 팔레트에는 거리라고 돼 있죠. 이 거리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저 두께값만 지정을 할 때는 여기 블럭이 잡혀있는 이 칸에다가 빠르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를 30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30mm가 돌출되고요. 혹시 나는 지금 작성된 스케치에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돌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작성해 주시면 아래쪽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위쪽, 마이너스면 아래쪽. 내가 선택하는 부호에 따라서 그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냥 마이너스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을 끝낼 때는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팔레트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확인,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돌출 피처로 입체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작성했던 스케치가 안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검색기 쪽에 스케치 폴더에 가보면, 자, 스케치 폴더를 확장을 해보고, 자, 스케치 1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죠. 단지 앞에 보면 가시성을 표시해주는 아이콘이 있는데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가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입체 영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스케치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형체가 겹쳐서 보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형상 자체가 좀 복잡할 때는 형상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피처가 스케치를 사용을 하면 스케치는 자동적으로 가시성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그 위에 보면 본체라는 폴더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이 본체라고 하는 건 퓨전 360의 작업 공간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상 하나를 구분하는 단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형체를 본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본체 폴더를 확장을 해보시면 지금 본체가 한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본체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본체는 우리가 방금 전에 생성했던 형상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본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기에 이제 본체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출 피처가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가 작성한 스케치 프로파일의 두께를 줘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돌출 피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했던 스케치를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자, 지금처럼 피처를 실행을 하고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 완전히 피처를 종료한 다음 그 피처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엔 피처 편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케치 피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피처를 편집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한 가지는 좌측에 있는 검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단에 있는 타임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검색기 같은 경우는 스케치 자원을 관리해주는 스케치 폴더를 확장하면 지금처럼 작성된 스케치가 표시가 되죠. 뭐 여러 개가 작성되어 있다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편집하고 싶은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편집할 수 있게 다시 스케치 작성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수정이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빠져나가면 수정 사항이 반영이 되겠죠. 자, 스케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것 말고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면 나오는 팝업 창이 있는데 이 팝업 창의 메뉴 중에 보면 스케치 편집이란 메뉴가 존재합니다. 자, 이 메뉴를 눌러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타임라인을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자, 확인하기 위해서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일반적으로 타임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검색기에서 스케치 항목을 저렇게 확장하지 않고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굳이 여기 확장하러 가지 않고 바로 스케치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타임라인에 보면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행한 스케치 피처가 존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 또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검색기의 스케치 폴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타임라인의 스케치 피처를 이용을 해서 편집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집하러 들어왔으니까 좀 편집을 해볼게요. 작성 패널에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클릭. 자, 기존에 작성한 사각형의 우측 상단 정도에 자, 대략적으로 클릭. 이렇게 사각형을 드래그 해주죠. 자, 좌우 폭은 50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자, 탭키를 눌러서 높이로 전환한 다음에 높이는 3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작성이 완료가 됐지만 아직 완전하게 정의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완전 정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위치에 대한 치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치수 클릭. 자, 여기서 2선. 자, 이렇게 해서 사이 간격은 20 입력하고요. 자, 2선 선택해서 이 사이 간격도 20.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스케치 작성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케치에 막혀있는 공간을 하나 더 추가해줬습니다. 그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할 건데 자, 작성에 있는 돌출 피처를 클릭을 해보면 자, 그 막혀있는 프로파일의 영역이 한 이쯤에 있을 텐데 선택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 지금 그 스케치가 가시성이 비활성화된 상태, 즉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스케치를 다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검색기에 스케치 확장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스케치의 가시성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활성화 시켜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가 다시 보이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성에 있는 돌출 피처를 실행하고요. 자, 요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자, 그 영역이 프로파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 값은 30 위로 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돌출했고 여기 이제 위로 돌출한 거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다 완료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아래로 돌출하고 두 번째 건 위로 돌출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니 둘 다 위로 돌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돌출 피처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돌출 피처를 편집해 줘야 됩니다. 자, 돌출 피처를 편집할 땐 검색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스케치 피처를 제외한 일반적인 피처들은 검색기에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하단에 있는 타임라인을 통해서 수정해야겠죠. 자, 하단의 타임라인을 보면 돌출에 관련된 아이콘이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지금은 작업 환경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첫 번째 아이콘이 내가 수정해야 될 피처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만 내가 작업한 양이 좀 꽤 된다. 타임라인에 쌓여있는 양이 좀 많다. 그 중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피처가 몇 번째 있는 피처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타임라인에 있는 아이콘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하이라이트 되는 객체가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어떤 피처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 피처를 통해서 작성된 형상이 누굽니다 라고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화면에 하이라이트 되는 걸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찾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한다면 자, 요 아이콘에다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돌출 1이라고 이름이 뜨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이름 바꾸기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작업. 자, 이렇게 이름을 주고 엔터 쳐주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제가 변경한 이름이 바로 뜨기 때문에 원하는 걸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작업에서 내가 구분할 수 있게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변경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후 수정 때 좀 더 빠르게 원하는 피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수정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 더블 클릭을 하시던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아까는 스케치였기 때문에 스케치 편집이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피처 편집입니다. 자, 피처 편집 클릭.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피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팔레트가 나오면서 그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있게 되죠. 자, 아까 마이너스 30으로 했는데 이제 위로 가야 되니까 그냥 30으로 변경을 해주고 위로 가는 거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수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30mm 똑같이 돌출을 해줄 거면 굳이 우리가 피처 명령을 2개씩이나 쓸 필요는 없을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피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작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작업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피처를 선택해서 델리트 버튼 눌러주면 내가 실행했던 피처 명령을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피처에 프로파일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줘야겠죠. 자, 그때는 다시 한번 피처로 와서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 자, 팔레트 뜬 상태에서 프로파일 쪽이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추가적인 프로파일이 등록이 되면서 2개의 프로파일을 같은 값으로 돌출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져 있는 2개의 형상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검색기 쪽을 보시면 본체 안에 완전히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상이 2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본체가 2개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특성도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해서 돌출 피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패널에 돌출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가적인 스케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에 지금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파일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프로파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스케치로 작성된 어떤 프로파일이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작성되어 있는 형상, 입체적인 형상에 있는 특정 면에 해당하는 영역, 그런 것들도 프로파일로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레트에 프로파일의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장 큰 직육면체에 상부에 있는 면에 마우스가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지금 저 직육면체에 저 상면에 있는 형상 자체가 프로파일로 등록이 돼서 프로파일에 보시면 한 개가 선택되어 있다라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께를 주기 위해서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해서 두께를 주시면 마치 기존에 있는 직육면체가 더 연장이 되는 듯한, 왜냐면 그 바로 위에서 돌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알아볼 건 바로 프로파일 하부에 있는 시작입니다. 자, 시작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 프로파일 평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파일 평면은 내가 선택한 프로파일이 그려져 있는 평면에서부터 돌출을 시작을 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확장을 해보시면 추가적으로 2가지 내용이 더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는 간격 띄우기, 하나는 객체입니다. 자, 우선 간격 띄우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에 있는 간격 띄우기를 선택해 주게 되면 시작 밑에 간격 띄우기라는 칸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특정 거리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높이 50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 자, 아까랑 다르게 2개의 형상이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지금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선택한 프로파일이 놓여져 있는 평면이고요. 자, 거기서부터 제가 입력한 거리 50만큼 간격을 띄워서 돌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벤터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인벤터에서 저런 식의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 50mm 떨어진 지점에 내가 강제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작업 평면을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면에다 다시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그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을 진행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은 인벤터보다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50mm 하고 거리 두께 값은 10 정도로 줄까요? 10 정도 줘서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상부에 50mm 거리를 띄워서 또 하나의 독립적인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독립적인 형상이 하나 추가됐다 보니까 검색기 쪽에 본체 폴더를 보시면 본체가 하나 더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살펴보지 못한 객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작성 패널에서 다시 한번 돌출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로 가장 큰 직육면체의 우측에 있는 면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자, 우측으로 기존에 있던 육면체가 좀 늘어나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으로 오고 자, 객체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했더니 하부에 이번엔 객체라는 항목이 생기고요. 자, 뒤에 보면 선택이라고 해서 파랗게 블럭이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요건을 선택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객체는 뭐냐? 기본적인 개념은 간격 띄우기와 동일합니다. 내가 선택한 프로파일이 존재하는 평면에서부터 돌출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돌출을 해주는데 단지 간격 띄우기는 그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입력을 해줬다면 객체 같은 경우는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면들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작은 직육면체의 가장 우측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 면과 동일한 평면에서부터 돌출이 시작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체적인 두께는 10mm를 입력을 해서 자, 확인 눌러주시면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진짜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평면도 클릭해 보시면 살짝 떨어져 있어서 좀 구분하기 힘들기는 하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 요 점에서 여기 있는 아래 요 점까지 정확하게 일직선상, 즉 제가 지정한 여기 있는 면에서부터 10mm의 돌출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격을 띄워주는데 그걸 내가 수치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그려져 있는 다른 형상의 특정 면으로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요건을 가지고 간격을 띄워주느냐의 차이를 갖게 되죠. 자,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센스 자체가 교육용 또는 정식적인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파일에 저장 또는 컨트롤 S를 눌러주겠죠. 저는 이게 한번 저장했던 파일이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여기 확장해서 일단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퓨전 360 기초강좌 선택을 하고 지금 12차시니까 12차시 폴더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새 폴더 클릭해서 12차시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12차시 폴더가 만들어지면 12차시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위치에 12차시까지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름은 돌출 연습.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라이센스가 개인 취미용이다. 그러면 클라우드상에 저장할 수 있는 개수가 10개로 제한이 되니까 클라우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파일 확장해서 내보내기로 내보내시면 되겠죠. 자, 원하는 폴더를 저기 땡땡땡 눌러서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고 이름은 여기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돌출 연습 해가지고 자,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자, 내 PC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고요. 돌출 피처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